저는 오늘 두려움을 측면 돌파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두려움에 좀 피해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일어나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네, 사실 별 차이도 없어요. 두려움 측면 돌파라는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부터. 일단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또, 33살이나 먹었고, 액면가로는 뭐 20대 뭐 초중반 보실 거예요.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근데 아무튼 33살 먹은 남자고요. 이름은 하상욱이라고 하고 요즘에 겁도 없이 회사 그만두고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18원 먹고 살아요. 18이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아니 크게 한번 질러보세요. 뭐라고요? 18! 그렇죠. 저는 욕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욕이 아니잖아요. 15고 있죠? 뭐봐? 10번. 뭐봐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봐. 10번. 하겠어요. 사진하고 저랑 많이 다른가요? 씹어서 그래요. 예, 씹어. 네. 자. 잠깐 하상욱이 저기 외모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분명히 말씀드린 저는 10발입니다. 제가 무슨 발이라고요? 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 되게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10발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욕은 아니니까. 제 외모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배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쵸? 맞다라는 거.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저는 뭐 글을 쓰는 것도 꿈은 아니었고 어렸을 때는 좀 아이돌 그런 걸 꿈꾸기도 했었는데 제 길은 아닌 것 같아서 접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외모빨도 아니고 요즘엔 10발이다. 예. 제 대표작 몇 개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대표작은 보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대표작 목차. 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고 아마 제가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상의 작품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작품이거든요. 목차. 저게 제 여자친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직장 동료분이셨어요. 이 양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그리고 작가 소개. 이게 1권에는 이게 좀 나름 그렇게 대표작으로 꼽혔었는데 2권에 얘가 나오는 바람에 얘가 많이 밀렸죠. 작가 소개. 네, 뭐 그렇죠. 뭐 설명드려야 되나요? 설명드리면 안 되는 건데. 자, 작가의 말. 제 대표작 3편 보여드렸어요. 저는 기타 등등을 보여드렸어요. 대표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 저희 기타작들. 서로가 소홀했는데 덕분에 소식 듣게. 아까 서로에게 소홀했는데라고 했죠. 리허설 때도 그렇게 틀리시더니 제 글을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없는 분이 아까 사회 보시는 분이. 서로가 소홀했는데 덕분에 소식 듣게 돼. 하상욱 단편 시집 애니팡 중에서.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 서울시를 그냥 웃기려고만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정말 서울에 살다 보면 멀어지는 관계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애니팡 그런 하트를 주고받는 그 순간이 되게 미묘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썸남 썸녀끼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간 미묘한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상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표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썼었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 하상욱 단편시 지옥철 중에서. 이거는 제가 서울시에 담고 싶었던 얘기를 제일 잘 담은 글인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이고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나? 우리가 왜 이렇게 살까요?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하상욱 단편시집 다 쓴 치약 중에서. 이거는 너의 잠재력이라고 할까 나의 잠재력이라고 할까 약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너가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담고 있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요즘에 너무 빠르게 상대를 판단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너무 의사표현을 빨리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상대의 너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 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런 거에 무관심한 게 아닐까? 너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다쓴 치약이라는. 이건 뭐 어떤 분들은 뭐 치약을 짜다가 뭐 범뜨겨서 생각나셨어요?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요. 그냥 샤워하다가 억지로 짜냈어요. 네. 근데 하상욱이 시발이라고? 어이구 죄송합니다. 시발. 아, 저희 국어 표준어예요. 발이. 예, 발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발이 맞고 붙여 쓰는 것도 맞아요. 하상욱이 시발이라고? 이게 시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뭐냐, 얘 뭐냐, 말장난 아니냐?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뭐 그렇게 봐도 저는 사실은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이런 논란 아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초반에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형식은 유아적이고 의미는 말장난뿐이다. 오유 개드립으로 나왔으면 조회수 한 자리로 묻혀버렸을 언어들이 시에타를 쓰고 책으로 나오니 자꾸 비아냥거리고 싶다. 블로그를 통해서 길게 비판했지만 이것도 긴데 여기서는 현직 시인의 짧은 코멘트 하나만 남기겠다. 하상욱 단편 시집이 나보다 판매 순위가 높은 것을 보니 어쩐지 용심이 난다. 여러분 용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처음 알았어요. 약간 괜히 생기는 그 질투심 그런 게 용심이래요. 아무튼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K보문고 서울시 리뷰. 네, K보문고 전혀 모르겠죠? 리뷰에 달린 글이었어요. 이게 첫 리뷰는 아니고 첫 리뷰는 뭐 책으로서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리뷰가 첫 리뷰였고 이게 좀 더 길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왜냐면 이 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시라는 걸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함축성을 굉장히 많이 띄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인들은 사실 저항 시인이 많잖아요. 저항 시인이 웃긴가요? 저항 시인이 많잖아요. 뭐 윤동주 또 누가 있죠? 네, 아무튼 그런 윤동주 시인 같은 분들 그런 저항 시인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이게 정말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구나. 어떤 이런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런 도전을 끝까지 어떻게 이어나가서 어떤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페이크고 도전한 적이 없어요. 저는 도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시라는 거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재미로 했어요. 네. 재미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제가 왜 시라고 했냐면 하상욱 단편 시집이라고 했을 때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 네, 뭐 막 흔드시는데요. 전혀 보이진 않아요. 네. 저기 뭐 아이돌이 된 기분인데 무슨 얘기했죠, 제가? 시라는 것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기 때문에 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이상한데 좀 잘생긴 놈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말장난을 섞어가지고 이게 시라고 막 하고 있고, 막 지 이름 넣고 거기에다가 제목을 밑에다 붙여가지고 막 웃기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상한 부분이 제 글을 재밌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 놈이 나와서 대신 막 어떤 권위적인 걸 깨고 있으면 통쾌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론 외모가 첫 번째였겠지만 죄송해요. 자꾸 짜증나죠. 재미로 했어요. 그래서 재미로 했고 도전이 되는 순간 저는 두렵다고 생각해요. 도전이라는 건 되게 두려운 거잖아요. 흥분되고 짜릿하고 기대되는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전은 되게 저는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두렵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시를 도전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면 두려워서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목차도 못 넣었을 거고 제 대표작 목차도 안 나왔을 거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아름다운 언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겁이 났겠죠. 그런 두려움이 생겼죠. 근데 저는 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건 약간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깨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사회를 내가 어떤 뚫어야 되겠다는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도전이라는 말 속에 두려움이 저는 기본적으로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전은 고행이고 그 고행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열정을 가지기 위한 되게 부담감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도전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그거 어떻게 그거 하지? 그런 생각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공 사례나 도전 사례들은 물론 그런 사례들만 알려지긴 하지만 굉장히 고행을 막 하고 막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결국에 성공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열정이나 어떤 그런 고생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도전이라는 말 속에서.
도전은 결과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항상 배웠으니까. 왜냐면 도전은 결과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공을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예, 저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못한 상태일까?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예, 나이를 조금씩 많이 먹은 나이는 아니지만 액면가는 워낙 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정말 못한 상태인 것처럼 왜 인식이 돼야 되지? 서로?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뭔가 성공을 하기 전인 것 같잖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뭐 도전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영어도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을 두려워하는 건 도전 속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때 내가 평범하거나 뒤처지거나 아니면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소시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도전이라는 말 속에는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의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도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말 자체가 모두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모두를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도전은 해도 두렵고 안 해도 두렵고 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위인을 존경해 평범한 당신을 존중해. 제가 얼마 전에 쓴 글이에요. 트위터에. 근데 도전을 해서 성공해낸 사람들 그리고 뭔가 큰 것을 이뤄내고 크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뤄내고 그리고 뭔가 멋진 일을 해내신 분들은 우리는 당연히 존경의 눈을 주는 게 맞죠. 예.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잘났어 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건 맞는데 평범한 당신 그리고 평범한 나를 존중하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존중이 생기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가 도전이나 평범함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그걸 굳이 우리가 막 이겨내야 되고 아니면 뭐 아직 내가 성공을 못하고 있고 라는 생각들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저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를 되게 존경이 아니라 저를 되게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찾았어요. 서울시는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찾은 글이에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나도 재밌고 읽는 사람도 재밌고 하면 제일 재밌는 거니까. 그래서 더 재밌게 쓰고 싶고 그 와중에 가끔은 좀 의미도 많이 보이게 하고 싶기도 해요. 그건 제 욕심이죠.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취미로 돈 버세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취미로 돈 버세요라는 말 속에 담긴 거는 취미를 가질 때 돈 벌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라는 말이 그 안에 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돈 버는 취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취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사실 취미로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지금. 근데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취미를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취미로. 이게 맞는 그림이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누가 취미로 돈을 벌었으니 쟤는 취미로 돈을 벌었어. 그럼 나도 취미로 돈을 벌어볼까? 해서 취미를 갖는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이게 취미가 맞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결과 때문에 내가 너무 부담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무언가를 할 때. 나도 부담을 느끼게 돼. 다른 사람의 결과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미를 찾고 있어요. 아직도. 재밌게 하다 보면 기회가 올 수 있고요. 재밌게 하다 보면 기회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발전해 있고 원래 또 재밌는 건 되게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누가 뭐 꼭 돈 안 주더라도. 그러다 보면 되게 늘어.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 능력을 봐주거나 아니면 내 능력이 어느 순간 자신감이 들어서 뭔가를 도전하게 되겠죠. 근데 그때의 도전은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난 도전하겠어 하고 시작하는 도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일 거예요. 굉장히 짜릿하고 즐거운 도전이 아닐까 싶어요. 두렵지 않은 흥분되는 도전으로만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재밌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뭘 하건. 그리고 선재미 후도전. 그래서 선재미 후도전이다라는 말씀 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가 아님 말고. 네. 왜 아님 말고라는 말씀 드리냐면 재밌게 하다가 결국엔 도전을까지 이어지지 않았어. 그럼 뭐 어때?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재미를 느꼈잖아요. 나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도전이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가치나 잣대로 우리가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막 스펙을 너무 쌓으려고 하고 아니면 뭘 해야 되고 뭐든지 내 인생에 도움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살으라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같이 좀 그렇게 잉여롭게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